안녕하세요, 만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경매 물건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유료 사이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리고 사이트별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실제 검색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하루 30분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꿀팁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올리는 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로 법원 경매 정보를 취합해 놓은 사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하고 기준이 되는 정보는 바로 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다 보니까 신빙성, 신뢰성은 훨씬 있지만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검색하기에 가독성이 뛰어나지 않고요. 정보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편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설 사이트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사설 사이트들도 1년에 거의 100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유료 경매 사이트들이 있고 일부 유료이지만 무료 정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무료 경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건 제가 알기로는 지지옥션인데요. 지지옥션 같은 경우에는 38년 됐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굿옥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순서대로 지지옥션, 태인경매, 굿옥션 순서대로 생겼을 텐데 굿옥션이 한 10년 전부터인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또 이게 굉장히 좀 현대적으로 디자인이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굿옥션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탱크옥션이라는 건 이제 모 특정 경매 카페 회원들한테 할인을 많이 해주면서 이제 이 메이저 세계 회사 다음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료 경매 사이트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업으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1년에 50만원, 100만원 하는 돈들이 작지 않기 때문에 사설로 생긴 좀 작은 영세한 경매 정보지 사이트들은 무료로 사이트들을 오픈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타의 방법으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탭에 가면 이렇게 네이버 경매가 있어요. 이 경매는 어디에 자료를 끌어오냐면 1년에 100만원짜리 정보인 이 굿옥션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링크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굿옥션의 자료만 끄집어와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인데요. 1년에 100만원 내야 되는 정보를 무한정 무료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달에 딱 3건, 아이디당 3건을 유료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1인당 제가 알기로는 3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의 아이디로 3번씩 검색을 해보면 한 달에 9개까지는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경매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유료 사이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는 반드시 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실과 틀린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법원 경매 정보는 틀렸다고 하면 구제 방안이 있지만 이런 사설 사이트는 틀리면은 구제 방안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6억짜리가 60억에 등록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확인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초보이시거나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많이 검색은 안 하시는데 좀 100만원짜리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료 경매 사이트들을 기본으로 설정해 두시고 물건들을 찾으시다가 이 물건은 내가 좀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데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게 있다면 그때 네이버 부동산의 경매 탭을 통하여서 이 굿옥션의 자료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9개까지는 무리 없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뒤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 경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치면은요, 내리다 보면 여기 www.courtauction.go.kr 뒤에가 go.kr이면 이게 가버먼트고 코리아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설 사이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중앙 상단에 보시면 경매 물건, 여기서 물건 상서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 지상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별도 등기,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물건들은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특수물건들을 골라서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까운 법원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소재지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소재지로 해서 예를 들어 하나 찾아볼게요. 서울특별시의 강남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시군구를 안 누르고 하면 서울특별시 전체가 나오고요. 강남구를 누르고 동까지 누르면 그 동에 나온 경매 물건만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강남구의 물건들을 찾아보면 여기 2019 타경 5803번 근린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에 있는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와 있고 6월 1일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오후 3시니까 이미 경매가 끝났을 텐데도 아직 공고에 나와 있죠.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내용이 상세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 물건을 눌러보면 사건 번호가 있고요. 앞으로도 같은 물건을 찾을 때는 이 사건 번호만 기억했다가 사건 번호로 찾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물건 번호가 있죠. 이때는 물건 번호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건의 종류는 근린시설이고요. 감정평가액은 16억인데 지금 6억까지 떨어졌네요. 그리고 입찰일은 오늘이었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71번 길 1층에 있는 103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여기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건물에 이렇게 생긴 상가로 보입니다. 사진이 3장밖에 없죠. 근데 좀 좋은 사이트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사진도 여러 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이렇게 5개 탭만 있지만 유료 사이트에 가면 이제 등기부 열람 이런 것도 다 무료로 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이제 무료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내역이 나와 있고 임금 매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예요. 이것들을 꼼꼼히 읽어보셔서 내가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현황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16억이라는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매겼는지 이 3가지 탭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무리 없이 입찰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런 동일한 내용을 한번 자 이렇게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이것도 눌러서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법원 경매 사이트가 하도 오류가 자라서 눌렀다가 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딱히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사이트는 이렇게 뒤로 버튼만 눌러도 웹페이지가 만료되었습니다 하면서 화면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경매 사이트 찾고 고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법원 사이트는 굉장히 활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입찰 전에 정말로 이게 그 사설 사이트에서 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무료 사이트에 한번 와봤습니다. 무료 사이트에 와서 아까 2019 타경 5803번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19 타경 5803번 자 여기는 무료 사이트고요. 여기 두인 경매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2019 타경 5803번을 그대로 입력해서 물건을 한번 똑같이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이미 입찰 당일 해가지고 오늘 49% 가격 7억 9천만원에 16억 3천만원 감정받은 이 근린 상가가 낙찰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사진 아까 3장 있었죠? 벌써 사진이 여러 장이 있죠? 자 이렇게 사진도 몇 장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유료 사이트로 가면 갈수록 더 비싸고 좋은 사이트일수록 사진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아 이렇게 생긴 물건이구나 대충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결국에는 현장에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든다. 아 이 물건은 진짜 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하면 데스크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확신이 드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세라든지 물건의 현황이라든지 임차인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보면 아까 법원 사이트보다 보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면 소재지, 물건 종류, 건물 면적이 제곱미터로도 표시되고 평으로도 표시되고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이 건물 전부이고 토지 전부이라는 거, 채권자가 누구고
감정가, 최저가, 입찰보증금이 얼마씩인지 나와 있습니다. 1차 때, 2차 때, 3차, 4차, 5차 때 날짜와 가격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현황이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리 분석이 좀 되어 있죠. 근저당권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근저질권, 근저질권, 임의경매, 압류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고, 소멸 여부, 그래서 소멸,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다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멸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없어진다. 한마디로 경매 낙찰자가 이런 복잡한 권리들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내가 샀을 때 깨끗한 온전한 물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소멸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권리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무료 사이트들은 중간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아래 내려보면 뭔가 더 보고 싶은데 결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면 사진 보기, 감정평가서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건축물 현황 유료, 건물 등기 유료, 건축물 대장 유료 이렇게 돼 있죠. 예상 배당 순서 유료, 입찰표 작성 유료. 이렇게 무료 사이트들은 약간의 유료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법원 사이트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유료 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유료 사이트 이용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50만원, 1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좀 클 수 있어요. 경매 한 번이라도 낙찰 받아보시면 이게 뭐 최소 몇 천원에서 몇 억은 벌 텐데 100만원이라는 이용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한테 1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이렇게 무료 사이트로 기본 검색을 마치시고, 기본 검색이 끝나신다면 이렇게 네이버로 오셔서 네이버 상단에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쭉 있죠. 그 중에 부동산 탭을 누르세요. 부동산, 여기 보면 부동산 홈, 매물, 분양, 뉴스, 커뮤니티, 경매 쪽으로 오셔서 이 경매에서 상단에 물건 상세 조회를 누르시고, 여기도 똑같이 검색할 수 있겠죠. 2019 타경 58003 적용하면 물건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지금 진행 물건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기로 바꾸고, 자, 물건 번호가 아까 5803이 두 개 나오죠. 이 중에 2번 저희가 봤습니다. 2번 물건을 클릭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건 제가 아까 한번 방송 전에 눌러보면서 지금 모든 정보가 이렇게 딱 떴는데요. 1번 물건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경매 회원은 무료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내용이 전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땐 이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무료로 열람하시겠습니까? 월 무료 열람 건수 3건 중에 1건 이용 중. 네이버 아이디 3개 만들 수 있고 각각 아이디당 3건씩 볼 수 있으니까 한 달에 9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무료 사이트에는 뭐 좀 애매한 것들이 있고 중간에 소멸 이렇게 있고, 소멸이 아닌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소멸로 전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권리 분석을 싹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낙찰 사례를 분석해줘서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참고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경매 검색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경매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전에 짧으면 10분에서 길어야 30분, 그리고 주말에 뭐 많아야 한두 시간 정도 검색하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렇게 건물 등기부등본을 클릭만 하면 보여준다든지, 네,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나오죠. 아까 권리 분석을 사이트에서 해주는 걸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역시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어서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고요. 최종 입찰 전엔. 근데 입찰할 게 아니라면 우선 등기부까지 볼 필요도 없이 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권리 분석만 보고도 뭐야 이거 깨끗한 물건이구나 하고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감정평가서, 점유관계조사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점유관계조사서 유료, 건물등기 유료, 매각물건명세서 유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다 네이버 회원이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활용하셔서 구독션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구독션에 있는 자료를 똑같이 썼다고는 하지만 100% 무료일 수는 없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서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서 제가 어떻게 매일 물건을 서치하고 그 물건들 가운데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구독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구독션에 들어왔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아는 위치 중심으로 찾는 게 있고요. 하나는 오늘 나온 물건들 중심으로 찾는 겁니다. 제 위치 중심으로 찾아야 되는 건 처음부터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 모든 지역의 모든 물건을 마스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의 시세라든지 그 지역의 뭐 여러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제일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가장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내 집과 가까운 지역들, 그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어서 이 지역은 내가 대충 동이름만 봐도 또는 지도만 봐도 대충 알겠다 라고 싶을 정도가 되면 옆 지역으로 퍼져나가시면 돼요. 제가 맨 처음 경매 시작할 때는 요 구리시 여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 이 구리시부터 시작하다가 구리시는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시거든요. 그래서 요 남양주시로 옆으로 넓혀가고요. 이 구리 남양주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요 의정부, 그 다음에 양주, 동두천까지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 강남구, 저는 경매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는 강남에도 저렴한 물건들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구들을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뻗어나가다가 이 일산까지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멀리 천안까지, 대중교통으로 천안까지도 이용하곤 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종합검색에 오셔서 특수물건을 보면 아까 전에 법원에서도 봤던 뭐 선순위 전세권, 뭐 예고등기, 대지권, 미등기, 특수물건들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권, 뭐 여러가지 특수물건들 중에서 맨 위에 오늘 공고된 신권, 요걸 검색합니다. 오늘 공고된 신권 중에서 물건 종류를 주거용, 상업용 및 업무용, 그 다음에 토지, 차량 및 선박, 기타 뭐 여러가지가 있죠. 이 중에 내가 잘 하는 물건, 요 상업용 및 업무용 카테고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상업용 및 업무용을 하나 골라볼게요. 그리고 지역을 뭐 전국을 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지금은 한번 경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고된 신권 요게 다예요. 이렇게. 그러면 쓱쓱 대충 보면 됩니다. 요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요것도 제가 아침에 살짝 보고 눌러놓은 거거든요. 봤더니 청평면 대성리구나. 요 대성리 국도변에 강가 근처죠. 여기가 위치면 여기가 가평 가는 대로변이고 여기가 강입니다. 요 강가에 있는 커피숍 자리, 요게 경매로 나왔구나. 요거 통째로 다 해서도 5억 8천만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간판 자리가 굉장히 좋죠. 예, 간판 자리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전부 소멸이죠. 소멸. 전부 소멸돼서 인수하면 깨끗한 물건이다.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네요. 유치권 여지 있음. 자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4억 5,960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주식회사 SYC로부터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문이 제출됨. 예, 유치권은 없다네요. 예. 그리고 한번 사진을 또 보면 힌트가 있죠. 유치권이 있으려면 공사업자분이 여기를 다 점유하고 여기에 유치권이 있음 하고 붙여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실제로 커피숍이나 돈가스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보다 유치권 없다. 예. 그래서
요 근처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시세와 이런 것들을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끝내고 가격이 저랑 맞는다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아침에 하나 찜해놨던 거고요. 그거 외에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봅니다. 눌러봐서 신건 100%에 왜 봅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이 100%에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 자체가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는 25억인데 13억에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100%일 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본 사람 자체가 얼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오늘 조회 144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다른 건들 보면 막 몇천 건씩 돼 있어요. 이렇게 신건은 이걸 조회해보고 찾아본 사람이 얼마 안 된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물건에 조사를 간 사람 중에서도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만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신건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신건부터 찾아봐야 굉장히 좋은 물건을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 제가 경매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90%가 디스카운트 돼서 뭐 거의 10% 가격에 낙찰되고 뭐 이런 물건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유찰되고 뭐 거의 한 반값 가까이 오면 웬만큼 어려운 물건이라도 거의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100% 가격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감정평가 방식 자체가 시세를 딱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에 물건이 나온다면 그 물건을 빨리 캐치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더라. 제가 낙찰받은 물건들도 상당 부분이 거의 이렇게 100%를 넘긴 가격에 낙찰받아서 꽤 많은 수익을 본 것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래서 꼭 신건부터 조회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물건이 몇 건 안 돼요. 근린 상가인데 1,500만원 1,500만원짜리 상가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그 중에도 9층이에요 9층에 뭐 이런 것들은 보나마나 원룸 뭐 원룸텔 해가지고 권리상에 좀 하자가 있고 이게 개별적으로 팔고 사기도 나쁘거나 위법이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인게 사진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건물에 고시원처럼 상층부에 이렇게 따닥따닥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하나 개별 분양한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패스. 그 다음에 여기 대화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신건. 근데 오피스텔들도 요새 시세 조사를 잘 해보면 지금 이게 거의 아파트스러운 오피스텔일 거예요. 딱 모양도 거의 아파트죠. 예, 아파트예요. 말이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스러운 건데 이게 지금 7억 5천입니다. 이 7억 5천이 과연 시세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보냐? 일단 지도로 가서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킨텍스 바로 옆에 있죠? 자, 요거예요. 여기에서 백사동 32층 104동 여기에 32층이네요. 이거를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탭에 들어가셔서 매물에 가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자, 여기죠. 여기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단지 정보 이렇게 보면 매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04동이죠. 104동의 오피스텔 전용이 84인게 9억 5천 층수 5층이죠. 좀 고층은 10억 갑니다. 43층 10억 5층 47층은 12억 하네요. 자, 8억 5천에서 12억까지도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실거래가를 찾아보면 실거래가가 상한가 10억 5천에서 하한가 8억 2천 사이입니다. 네. 이렇게 실거래가 8억 4천 이 정도에 나와 있는 물건이 현재 경매로 7억 5천 6백에 나와 있다. 요거 사서 바로 팔아도 1억은 남겠죠? 예.
사서 바로 팔아도 1억은 남고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억 남아서 세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번 돈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건으로 바로 몇천만 원은 벌 수 있겠죠. 이런 물건을 찾으면 관심 물건에 등록을 합니다. 관심 물건 들어가서 별 3개, 시세, 실거래가 8.5억, 호가, 최호가 8.5에서 12억.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관심 물건에서 이것만 찾아서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가보고 부동산에 들려서 상담도 받아보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물건 다 합쳐도 몇 개 안 돼요. 한번 쭉 살펴보고 하면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엔 지역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건은 전체를 봐요. 왜냐면 꼭 내가 잘 아는 물건 아니어도 우리 지역이라면 꼼꼼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짜투리 토지라면 뭐 주말 농장이라도 해서 상추라도 기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구리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처음 경매 배울 때 살던 도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건도 없네요. 오늘 공고된 신건이라 그렇고 설정을 안 하고 그냥 구리시라는 이름만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겨우 요거 나오죠. 네, 요거 한 번씩 눌러보고 시세 파악해보고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확인해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수택동 431의 7번지 요거 한번 볼까요? 필지 건물 200평이고 여기구나. 이건 패스. 구리시에는 재개발할 만한 물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동네들을 잘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건일 때부터 애초에 잘 들어가면 돈이 되는 물건을 찾을 수도 있어요. 지도. 여기 찾았죠? 이거 완전 돈 되는 자리죠? 예.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요 구리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 좀 있으면 8호선이 이제 오픈하죠. 그리고 W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요 일대가 전부 다 재개발이 됩니다. 자, 요 일대가 전부 재개발이 되고 아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1억 8,600만 원이라는 돈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엄청 비쌀 건데 이 가격이라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영상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중에 아주 일부가 조금 빠져요. 재개발에서 그 일부러 빠지는 구간이 여기가 아니라면 이 가격에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되죠. 이거는 무조건 별 5개를 해서 등록을 해놨다가 조사를 하고 이게 날짜가 6월 11일 며칠 안 남았네요. 요거는 무조건 해서 입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8,600만 원이면 거저죠. 이런 식으로 구리시 해봤자 5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는 뭐 경기도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서울의 특정구, 강남구로 하셔도 좋은데 하루에 오전에 한 30분 정도 찾아보면 충분히 내가 좀 관심 갖고 자세히 봐야겠다 라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는 경매지에서 조사해 놓은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일단 믿고 시세 조사를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게 시세 조사를 해서 돈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서류로 돌아와서 권리 분석도 내가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서 하나하나 권리 분석을 해보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현장에 저는 뭐 아주 적으면 3번, 보통 5번 정도는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낮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주말에 가보고 평일에 가보면서 유동인구라든지 또 해가 들고 날 때 또 뭐 얼마나 그늘이 지는지 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복합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매를 검색한다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30분? 뭐 이 정도만 검색을 해도 충분히 재테크로 좋은 물건들을 매일매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찾아봐도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대충 얼핏 눈에 띄거든요. 이렇게 데스크에서 얼핏 보인 것들은 그날이나 주말에 현장도 방문해보고 조금 더 데스크에서 깊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정말 이거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입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